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권보호 규칙은 이제 경찰청 훈령으로 총 47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중요도는 원래는 B급인데 조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시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외부에 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리죠. 이렇게 막 불거지면 그때는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잠잠해지면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때문에 자,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의 양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경찰관 등인데, 자, 여기 경찰관 등이 있죠. 등이 있으니까 자, 내용 속에 보시면 자, 경찰 공무원 물론이고 일반적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 다시 말해서 경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자, 인권 침해는 읽어두시고, 자, 조사 담당자도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네,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암기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인권위를 설치합니다. 경찰 인권위 이것은 경찰청장과 시도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인권위. 자, 그리고 각각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찰청 인권위, 시도경찰청 인권위, 자, 각각 둡니다. 자, 구성은 7에서 13이죠. 자, 이 참 골치 아프죠. 구성 이런 것. 그래서 위원회는 일단 구성은 나올 때마다 잘 보시고, 자, 지금 물론 암기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 위원회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죠.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10분의 6 반반 조항이 제공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특이한 게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고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이것은 어떤 권고조항이 아니고, 자, 여기서는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인권의 성격상 어쩔 수 없죠. 인권위 문제가 쭉 다루는 것이 남녀간의 성차별 이런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때문에 여기는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반반 조항이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자, 다음 5조 2항 경찰 인권위 위원이죠. 위원은 호선합니다. 자, 먼저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네,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 자, 두 개의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 자, 먼저 자, 밑에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과 그리고 시도청에 있는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이 됩니다. 당연직이고 위촉 위원은 자, 밑에 이제 길극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선거의 후보자 등록, 그리고 선거에서 나오죠. 보통 뭐 선거, 정당 이렇게 정치적 어떤 거죠. 연관성이 있으면 상당히 엄격히 적용됩니다. 뭐냐면 정치적 중립은 경찰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1호에 보시면 등록만 해도 배제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자, 2호 자, 선거위에서 취임한 공무원이죠. 이런 경우 공무원은 항상 퇴직한으로부터 3년은 지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문제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3년이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그래서 경찰 내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3년 적용됩니다. 어쨌든 3년 3년 자, 기억해 둡니다. 자, 다음 뒤쪽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임기부터 해서 역시 전부 다 암기사항이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자, 당연직은 당연히 뭐 위원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위촉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직은 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하죠? 예, 보통 연임은 뭐 한 차례 연임이 많은데 여기는 2차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년이니까 최소 6년은 보장해 줍니다. 네, 그래서 연임을 계속하게 되면 6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결혼. 자, 만약 결혼이 생기면 서로 위촉할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 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부터 기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기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때부터 2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위원회 해촉이죠. 해촉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게. 흔히 우리가 말해서 이제 뭐 해임한다 하죠. 그런데 그것은 임명해서 하는 것이고, 임명. 요거는 위촉했으니까 해촉하는 것입니다.
자, 사유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3원을 묻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정기회의 사며 불참이죠. 이런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됩니다. 먼저 그 다음 11조 회의를 보겠습니다. 정족수 보니까 재과 출과죠. 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재과 출과. 자, 그리고 회의인데 회의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그 때문에 이것은 채용모 준비에서는 중요성이 없고, 그죠?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무집에 이것이 문제 말고 지문 속에 나와요. 그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는 누가 소집하느냐? 먼저 위원장, 두 번째는 청장. 이때 청장은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다시 말해서 시도청장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재적 3분의 1 이상이죠, 그죠? 여기서 외울 것은 재적 3분의 1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 그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있고, 또 여기, 각각 다르죠, 지금. 그래서, 위원 중에 과연 몇 명이 필요한지,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다음,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 자, 이것들은 개별적인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결국 법령 보는 거는 거의 다 암기사항이에요. 그죠? 자, 다음, 경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아까 위에 봤던 거는 정책이죠.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고, 자, 정책 기본 계획. 자, 밑에 것은 경찰 내부의 인권교육 계획이에요. 이것은 3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정책이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아주 메인이죠. 그죠? 뿌리입니다. 뿌리. 그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자, 머리를 보고 수립하고, 인권교육계획은 격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3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권교육계획 있죠. 계획은 경찰관서에 장의합니다. 장의하고 이것은 위에서 봤던 인권교육종합계획 있죠. 내용을 반영해서 이것은 매년 수립합니다. 매년.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뿌리 인권정책 기본계획. 자, 그에 근거한 인권교육종합계획.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인권교육계획,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 인권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무 문제집에서 직접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자, 그것은 경찰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결정이, 그죠? 인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 첫째, 재개정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경찰 내부에서, 그죠? 어떤 만드는 행정규칙 내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경찰청에서 그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호이고, 두 번째는 정책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책과 계획. 그래서 첫 번째 법령규칙, 정책계획. 세 번째는 집회시위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시위에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개를 기억합니다. 3개. 법령규칙, 정책계획, 집회 및 시위. 평가 기한인데, 위와 결부해서 기억합니다. 먼저 1호, 법령규칙은 경찰위원회 상정 이전에, 의안 상정하기 전에 60일 이전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2호는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그리고 집회 시위 있죠. 이들은 집회 시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이에요. 종료일부터. 그래서 30일 이전 숫자도 외워야 되지만, 특히 종료일, 시작하는 개시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구분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인권영향 평가 했죠. 그러면 그 다음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행 여부는 반기에 1회 이상 합니다. 반기. 분기가 아니고 반기예요. 반기. 그럼 1년에 2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하게 됩니다. 반기. 자, 다음 인권 침해 진단.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호가 있는데, 이것은 연 1회 이상 진단합니다. 연 1회. 이렇게 해서 횟수를 기억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채용보다는 승진 시험에서 더 이제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진정의 접수 및 처리가 있는데, 이쪽은 읽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접수를 이렇게 진정할 수 있겠죠. 그럼 접수하게 되고, 접수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로 합니다. 그다음 직권조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역시 직권조사 가능하다 이렇게 가볍게 그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뭐 시험에서는 크게 비중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진정에 가까스했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 경찰 채용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 각하죠. 각하. 자, 이거와 구분해야 될 것이 뒤에 보시면 진정에 기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기각. 구분하는데 먼저 각하와 기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각은 일단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기각. 하지만 각하는 심사하기 전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심사할 수 없다. 이 각하입니다. 자, 그럼 기각 사유는 보시면 심사를 했죠. 했으니까 사실이 아니다. 또는 부재 조치가 필요 없다. 또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사유가.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아님, 두 번째 부재 불효, 세 번째는 인권 침해 아님. 이 세 가지입니다. 비교적 외우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가볍게 봐두시고, 자, 그럼 기각 다시 좀 각하가죠. 각하에서는 아예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보니까 명백한 경우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읽어두시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뭐 4호 보시면 공공소송이나 징계시효 또는 시효, 민상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그리고 6호처럼 훈명이나 가명 또는 7호 진정을 취소했죠. 그 때문에 이것은 외워둘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 이런 경우는 심사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물건의 보관 나오는데 이쪽은 뭐 가볍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임의 제출물 중에서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요. 임의 제출물 중에서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할 때는 뭐 표지 붙이고 봉투에 넣고 그죠? 이거 두시고, 그다음 물건의 반환인데, 자, 일단 반환 요구할 때는 반환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 다음 해당 경우는 요구하지 않아도 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죠. 진정을 취소했다. 자, 이것은 본안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 끝났죠? 이런 것. 자, 그래서 1호, 2호 이런 경우는 요거 안 해도 반환할 수 있다. 자, 봐두십니다. 다음 조사 중지 사유가 있는데 그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형소법적 지식을 이용합니다. 형소법에서도 뭐 피의자 중지 이런 게 있죠. 자, 그 사유가 뭐죠? 예, 뭐 대표적인 사유가 소재불명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다 중지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지 사유 보시면 첫째, 진정이나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역시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죠? 형소법과 유사하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정이 아까 봤죠? 봤으니까 자, 이쪽은 뭐 시험을 위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많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 정도 가볍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